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우디의 고성능 SUV 아우디 SQ5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우디 SQ5는 예전에 디젤 엔진으로 정말 이름을 날렸던 모델입니다. 이번엔 6기통 디젤이 아닌 6기통 가솔린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6기통 가솔린으로 출시된 아우디 SQ5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오늘 시승 차량은 아우디 송파대로 전시장 허은서 대리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은서 대리님 통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우디 SQ5의 익스테리어 컬러는 데이토나 그레이입니다. 조금 짙은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성능 SQ5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SQ5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Q5와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과 하단 범퍼 부분이 이렇게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을 기준으로 매트릭스 LED까지 아주 멋진 전면부를 가지고 있어요. 전면부에 이어서 시선을 측면부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커다란 21인치 휠입니다. 휠 크기도 크기지만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5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더블 5스포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답게 레드 캘리퍼가 적용돼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한눈에 시선을 확 잡아 끄는 디자인적 요소로도 아주 좋은 레드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물론이고요. 주행 성능까지도 잡은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클래딩 부분도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서도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슬림하고 날렵해 보이고 볼륨감이 있는 사이드 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아우디 고성능 모델의 특징인 알루미늄 사이드 미러 커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아우디 고성능 모델이구나를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전면부의 블랙 패키지에 이어서 윈도우 몰딩까지도 지금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고요. 루프렉까지도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통일성 있게 마감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봤을 때 21인치 커다란 휠을 기준으로 레드 캘리퍼 적용되어 있고 알루미늄 사이드 미러 커버 적용되어 있고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Q5와는 완전히 다른 측면부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아우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아보시면 문 열 때 손잡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살짝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수평으로 열리는 것보다는 조금 위로 올리면서 손목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인체 공학적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측면부에 이어서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Q5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데 일단 4개의 쿼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뚫려 있진 않습니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실제로는 저 밑에 쪽 머플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머플러가 모두 다 막혀 있고 이건 SQ5뿐만 아니라 S6라든지 S7까지도 요즘에는 머플러가 다 막혀서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O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야간의 시인성은 물론이고요. 테일램프 그래픽까지도 어느 브랜드보다 더 멋진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트렁크 공간이 조금 넓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렇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테일램프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벤틀리 벤테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비상등을 켰을 때 램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단부에서도 이렇게 비상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이어서 살펴보면 뒷좌석 폴딩은 4대2대4 비율로 효율적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고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납 공간은 여기서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트렁크 공량은 이 안쪽으로 생각보다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렁크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을 높이고 에어 서스펜션을 낮춰서 조금 더 짐을 싣고 빼기에 용이하게끔 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도 뒷좌석 폴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당겨주시면 지금처럼 뒷좌석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뒷좌석으로 가서 한 번 더 내려주시면 폴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아우디 SQ5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요. 도어 잠그고 여는 버튼, 도어 캐치는 니은자로 마련되어 있고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카본 트림이 고성능답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좌우 사이드미러와 4개 오토 윈도우, 뒷좌석 창문을 락 거는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좌우측 사이드미러 중에 우측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후진 주차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요. 사이드미러를 다시 조절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 표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안쪽에 이 노란색 표시로 하게 되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SQ5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전동 트렁크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꽤나 깊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라든지 이렇게 지갑까지도 수납할 수 있게끔 아주 깊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은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기능,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끄고 켜고 위치 조절이 가능한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SQ5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 타입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눌러서 켜고 눌러서 끄고 돌려서 위치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요즘 차들이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더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많은데 딱 원하는 정보만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앞에 차량이 지나가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헤드업 디스를 끄고 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얼 통해서 이렇게 위치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정말로 시인성 하나는 뛰어날 정도로 디지털 계기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정보들도 부족함 없이 나와 있게 되고 왼쪽에서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서는 속도 게이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핸들 왼편에서 이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더 확대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중앙에 있는 메뉴들을 더욱더 확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왼쪽,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메뉴로도 설정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따로 애플 카플레이 T맵까지는 이렇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만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계기판의 장점을 아주 잘 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우디 차량에서 한 가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반자율주행 작동 버튼의 위치입니다.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핸들 뒤편에 있기 때문에 직관성은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세팅을 하고 이렇게 당겨서 세팅하셔도 되고 밀어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주행 중에 이렇게 바로 사용하기에는 뭐 그렇게 먼 편은 아닌데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있었다면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시등 요 끝쪽을 보게 되면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켜고 끄는 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끄고 켤 수 있게끔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은 고성능이지만 따로 D컷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형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고 3스포크 타입이고요. 혼 커버는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상당히 예뻐요. 얼핏 보면 람보르기니 우루스 스티어링 휠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만 빼고 보면 우루스랑 거의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단부에서는 역시나 고성능 SQ5인 걸 확인할 수 있게끔 S 배지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되게 얇습니다. 잡았을 때 이렇게 한 손에 꽉 잡히는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 이 안쪽에도 시트 컬러랑 똑같은 컬러로 스티치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하고 열선 핸들 켜고 끌 수 있는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 모니터를 보게 되면 중앙 모니터가 약간 일체감 있진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렇게 파노라마로 적용되잖아요.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가 이렇게 일체감 있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가 그렇게 신형 느낌이 나진 않고 물론 또 신형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우디 차량들 같은 경우는 햅틱 반응이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소리도 나게 되고요. 약간의 진동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 휴대폰도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해놔서 T맵을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외에 차량 즐겨찾기, 전화, 내비게이션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량 지원 시스템까지도 메뉴에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엔 송풍구 디자인이 약간 투박하게 되어 있긴 해요. 비상등은 정 가운데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있고요. 하단부 트림 역시나 카본 트림으로 아주 멋지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하단부에 A6나 A7 같은 경우에는 패널로 공조 버튼들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SQ5, Q5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모니터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하면 화면이 조금 더 커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풍량 세기, 에어컨, 그리고 여기선 바람의 방향 조절 가능하게 됩니다. 좌우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온도 조절까지 직관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있지만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앞에 성해 제거, 뒤에 성해 제거,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도 마련되어 있고, 밑에 버튼 드라이브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게 되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 모드, 올로드 모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시동 버튼 아래쪽 구석에 마련되어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과 A타입 케이블 C거잭 마련되어 있고, 여기 있는 센터 콘솔도 카본 트림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카본 트림이고요. 여기는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소재고, 여기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전자식 기어 변속기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도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고, 잡았을 때 그립감은 꽤나 뛰어난 편이고요. 파킹 버튼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에도 고성능을 표시하는 S 배지 마련되어 있고요.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세로로 긴 수납 공간, 위쪽에서는 볼륨 조절 가능한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SQ5의 특징 중에 하나는 컵홀더가 두 개인데, 오른쪽 컵홀더는 냉온 컵홀더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기능을 켜놨는데요. 지금 시원하게는 파란불, 따뜻하게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음료를 다 마셨는데 얼음이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확실하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내가 원하는 각도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각도로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당겨서 확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안쪽에는 더욱더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Q5의 시트 디자인을 보게 되면 나파 가죽 S 스포츠 시트예요. 그래서 딱 봐도 고성능 시트 디자인이다 라고 생겼고, 여기 시트에서도 이렇게 S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퀼팅 패턴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옆구리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지금 이 라인 보시면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라인이. 그래서 운전할 때 등이랑 어깨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옆구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트 착장한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요. 사실 뭐 블랙이나 브라운, 베이지 이런 시트는 많이 보셨지만 고성능 그레이 시트는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SQ5 같은 경우에는 블랙, 레드,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시트 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블랙은 조금 무난하고 레드는 좀 너무 강렬하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그레이 톤의 시트는 굉장히 또 유니크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실내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하고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안 보이진 않아요. 다 잘 보입니다. 위쪽에 헤드라이너 쪽 버튼들을 보게 되면 일단 썬루프 버튼 마련되어 있고, 실내 드림 그리고 SOS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썬루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썬루프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중에서도 상당히 큰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래 열려요, 썬루프가. 네, 보통 이 정도 세그먼트는 지금 한 저쯤에서 끝나는데 이게 더 이어져 있어요. 쭉 이어집니다. 거의 천장이 싹 다 썬루프예요.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해서 모두 다 크기가 같은 게 아닙니다. SQ5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광활한 그런 크기를 보여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어서 아우디 SQ5의 뒷좌석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좌석은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추고 제가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앞좌석은 제 포지션으로 맞췄고, 뒷좌석 시트 역시나 그레이 시트로 되어 있고, 퀼팅 패턴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무릎 공간은 지금 이 정도인데 제가 직접 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178 성인 남자가 SQ5 뒷좌석에 앉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조금 안 됩니다. 한 뼘 조금 안 되고, 좀 편안히 앉았을 때도 무릎이 닿거나 하진 않고요. 아래쪽에 발을 넣는 공간도 굉장히 깊고 높게 되어 있어서 발이 아주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레그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동식 썬블라인드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패밀리카로 쓰기에 또 아주 좋은 옵션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 뒷좌석 승객의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창문을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을 내려보면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실내 등 터치로 켜고 끌 수가 있게 되고요. 후크랑 손잡이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서는 송풍구와 여기서 온도 조절 가능하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A타입 USB 케이블 2개와 C거째까지 마련되어 있고 센터 터널은 상당히 높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이번엔 헤드룸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Q5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하는 스포티백이 아니라 일반 SQ5이기 때문에 헤드룸은 넉넉한 편입니다. 허리를 딱 세웠을 때도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도 헤드룸은 괜찮은 편이고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 숄더룸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오기 때문에 뒷좌석도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도 가능한데 지금 각도가 제일 눕힌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세워보면 이 각도가 지금 제일 세운 각도고요. 이 각도가 제일 눕힌 각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눕혀지진 않아요. 이 각도가 지금 제일 눕혔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려서 컵홀더는 이 버튼 눌러서 여기 컵홀더가 가운데에 있네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덮고 있는 이런 가죽들도 만져봤을 때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가 되게 묘한 고급감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썬루프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썬루프가 제 머리보다도 더 뒤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방감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썬루프가 엄청 커요. SQ5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의 고성능 SUV 아우디 SQ5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패밀리카로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조금 아쉽고 나는 주행 성능이랑 퍼포먼스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가족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그런 SUV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우디 SQ5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기 영상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 SQ5 지원해주신 아우디 송파대로 전시장 허원서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